결과를 보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럼 JTBC 입장에서는 이 멀쩡한 보도를 오보라고 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기꾼에 놀아나는 여권이나 일부 언론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놨지만 어쩌면 검사들의 주장에 놀아난 건 조선일보가 아니었나 이런 반박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과드릴 일 있으면 국민들께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검사들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죠. 윤석열 총장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검사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침묵하고 있는 건 윤석열 총장만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사실과 다른 검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던 언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언론사가 어디인지 과연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 흐름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라인 관련 검사 3명의 술접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죠. 그러자 오늘 아침 신문에서는 적지 않은 신문들이 이 사실을 전하면서 검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지적, 비판 그리고 더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나씩 사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선 경향신문입니다. 사실로 확인된 검사 술접대 엄히 다스려 근절해야 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고요. 그리고 국민일보입니다. 검사 룸살롱 접대 검찰 확인 남은 의혹 규명해야 라는 제목을 쓰고 있고요. 한국일보입니다. 라인 검사 술접대 사실이나 은폐 거래 없었다는 검찰 이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이번 수사 상황을 전하면서 과연 은폐와 거래가 없었을까 라는 지적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검사 3명 술접대 확인하고도 1명만 기소한 검찰 사설을 내고 이제 검찰이 왜 1명만 기소를 했냐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사설까지 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추미애 총장 지휘권 박탈, 김봉현 거짓 편지에 휘둘렸다라는 제목.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다루지만 전혀 다른 이슈를 제목에 쓰고 있죠. 그러면서 서울 남부지검 수사 결과 옥중 편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술접대 의혹 검사는 1명만 기소됐다라고 하면서 이 다양한 이슈 중에서 술접대 의혹 검사 기소가 다른 언론사들은 사설로 쓸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지만 조선일보에서는 이 소제목 중에 가장 아래에서 비중이 크게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의 결국 핵심은 이런 겁니다. 추 장관이 김 씨의 옥중 편지 주장을 근거로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사기꾼의 거짓 주장에 휘둘린 셈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김봉현의 옥중 편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 편지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데 방점을 찍은 보도고요. 그리고 이제 쟁점이 됐던 룸살롱 접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야 이렇게 언급이 되죠. 검찰은 허위라고 밝히면서 술접대 관련해선 1명에게 검사를 소개해줬다는 정관 변호사 김씨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하며 이제 뒤늦게 마지막 2문단을 통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좀 수사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던 언론이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10월 22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김봉현의 2차 옥중 서신이 발견되면서 이 옥중 서신이 공개가 되면서 이 서신에 검사 접대를 했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JTBC가 후속 취재를 해서 실제로 검사들이 왔었다라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기사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 10월 22일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JTBC 오보로 검사 접대 헛발질 질문한 민주당 김남국 윤석열 무슨 말인지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검사가 있었다는 말이 오보다라는 점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JTBC 오보라는 표현을 빼고 이제 검사 접대 헛발질 질문이라는 식으로 제목을 수정하고 내용에서도 오보가 아니라
오보 논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디어오늘이 이 사안을 보도를 했었는데요. 당시 JTBC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취재를 거쳤다,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조선일보에서는 오보라고 이제 맞섰던 모양새가 10월 23일 저희가 보도를 할 때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조선일보는 이보다 더한 기사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10월 24일 기사입니다. 김봉현과 검사들 왔다는 술집 금감원 검사역이 왔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실제로 김씨 일당과 함께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이 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업원들이 검찰의 검사와 금감원의 검사역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보도는 한마디로 이거죠. JTBC가 검사라고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검사가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역을 종업원들이 혼동한 걸 JTBC가 잘못 내보냈다라는 주장의 기사였죠. 이 기사는 지면에도 이렇게 비중 있게 등장합니다. 김봉현이 주장한 작년 7월 술접대 당사자 전원이 검사 없었다라고 하면서 김봉현 사기꾼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점점 강화하고, JTBC는 명백한 오보다라고 주장을 하는 듯한 그런 보도가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사가 이렇게 온라인에 10월 27일자에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사 3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좀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이 기사 3건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JTBC는 오보고 현장에 검사가 없었다라는 그 메시지인 걸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럼 JTBC 입장에서는 이 멀쩡한 보도를 오보라고 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기꾼에 놀아나는 여권이나 일부 언론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놨지만, 어쩌면 검사들의 주장에 놀아난 건 조선일보가 아니었나, 이런 반박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TBC가 12월 8일 뉴스룸을 통해서 이런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 총장도 검사들도 조용하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특정 언론의 침묵을 저격하듯이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술접대 의혹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업소를 사흘간 취재했고, 복수의 종업원에게 검사들이 왔다 간 것이 맞다는 증언을 듣고 후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오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가 아닌 금감원 검사역이 왔던 걸 헷갈렸다는 식으로 의혹의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도 했습니다. 술자리를 주선한 걸로 알려진 검사 출신의 A 변호사도 검사가 아닌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결론입니다. 검찰의 오늘 기소로 최종 결론은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 나오게 됐습니다. JTBC가 8일 뉴스룸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 총장도 검사들도 조용. 총장도 검사들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뒷부분에는 조선일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화면에 조선일보를 띄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분명히 자신들의 보도를 오보라고 하고 완전히 다른 물타기성 보도를 내놓은 조선일보에 대한 책임을 물은 듯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의 취재는 사실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취재원, 충분한 정황 근거들을 통해서 유출을 하는 식의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JTBC는 나름의 근거를 통해서 보도를 했던 사안인데요. 조선일보에서도 검사들의 주장을 어쩌면 나름의 정황 근거라고 믿고 신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이 놀아나는 언론과 여권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강조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지금 기소가 되고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보여줘야 될 태도는 이 관련한 이봉현의 서신 중에서 대부분이 거짓말이었다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검사들의 말을 믿고 보도를 했지만 기소된 걸로 보아하니 사실이 아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정정을 하겠다.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의 보도를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오직 팩트 선언을 조선일보가 했었죠.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몰아냈는데 조선일보가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정이 필요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하지 않고 단순한 오타 수정이나 이런 데 그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면입니다. 바로잡습니다의 2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를 춘천시에서 인천시로 바로잡습니다.
옵티머스 김대현 대표는 김재현 대표의 잘못임으로 바로잡습니다. 오직 팩트 선언이 단순한 오타 정정에 그치려고 만들어진 선언은 아닐 겁니다. 정작 필요한 가장 관심사가 됐고 가장 조선일보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이슈에서 어쨌건 본인들이 만들었던 프레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언급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오직 팩트 선언이 빛이 나고 조선일보가 1등 신문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신뢰도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